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자, 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고 정리를 좀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유명한 주식 투자자였죠. 예, 뭐 자문도 했었고요. 당시 그 코스톨라니가 앙드레가 만든 어떤 달걀 모양입니다. 자, A부터 B, C, D, E, F까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그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투자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A에서 B, 이제 금리가 10% 이상에서 다시 5%대로 떨어지는 이 국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금을 인출을 하는 거죠. 예금을 인출하는 거죠. 그렇죠? 채권을 투자하고. 자, 그리고 또 더 떨어지면 부동산을 투자를 해라 합니다. 부동산, 채권을 매도하고. C권에서 이제 D가 이제 불황의 어떤 마지막이죠. 우리 코로나로 치면, 근데 이게 지금 금리 숫자가 이제 워낙 이게 오래된 거라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정점이 지금 C에서 D 구간을 뭐 10년, 20년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 세계 시장은. 그렇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30년이죠. 이제는 계속 불황입니다. 호황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호황이라는 자체가 이미 고도화된 사회에서의 호황은, 그 다음에 고도화된 사회에서 불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일본을 가보면 불황인 것 같이 안 느껴져요. 일본인이 봤을 때, 미국인이 봤을 때, 유럽인이 봤을 때, 아, 너네들이 굉장히 호황일 때에 비해서 지금 불황이라고 자기네들이 수치적으로 판단하지,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선진국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정작 일본 가보면 굉장히 발전해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런 우려는 쓸데없는 우려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떨어질 때는 오케이, 떨어졌어. 이제 이미 0에서 지금 0.5에서 0.75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주식을 투자를 해라고 하네요. 그쵸?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금리가 이렇게 10%씩 올라가면 내 돈을, 내가 1억 있는데 은행에 놓으면 10%, 1,000만 원씩 이자가 붙는데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1억을 은행에 넣었을 때 3%의 금리를 받는다는 거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주식을 투자를 하라는데 지금 0.7%니까 주식을 투자할 만한 금리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주식을 좀 투자할 만한 어떤 유동성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은행에 계속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머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에 마무리 시향을 좀 적었고요. 한 번씩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좀 단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주식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주식은 3,000원이고 계속 금리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모든 회사를 다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닐 거거든요. 자, 오늘 인스소프트라는 주식이 15%가 하락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 만에 주식이 15%를 떨어졌냐. 어제 NC소프트를 사신 분들 1억을 사셨으면 오늘 1,500만원이 없으셨습니다. 자, NC소프트라는 주식을 올 초에 사신 분들은 지금 3,000만원,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3,000만원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은행에 뭐 돈을 넣어놓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거죠. 올 2월에 NC소프트를 사신 분들은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냐,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거시적인 환경이 맞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이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은 다 손해입니다. 반면 오늘 뭐 최근에 HLB를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죠. 그죠? 뭐 30-40% 이상의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왜 NC소프트는 떨어지고 HLB는 올라갈까? 이런 거죠.
이 타이밍이죠. 예, 타이밍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NC소프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NC소프트는 뭐 했죠? 많이 올랐다. 네. 그렇죠? NC소프트는 많이 올랐죠. 20만원에서 100만원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HLB는 지금 몇 년을 이겼나요? 거의 한 2, 3년 헤맸죠. 네. HLB가 이때 19년대 정점을 찍고 지금 거의 코스피,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가는 한 2년간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주식이 섭리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수익이 나는 거고요. 모두가 사야 된다고 다 쫓아가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고,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 또 나올 수 있겠죠. HLB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 많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삼성 SDS 이런 쪽도 지금 이제 6G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삼성 SDS라는 종목이 그렇죠, 똑같죠?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느냐? 갔어? 정말? 레알리?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죠. 42만원을 찍고 지금 16만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점점 뭔가 모여가고 있는 거죠. 신동엽 얼굴처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알 수는 없죠. 또 볼까요? 네. SK 디스커버리는 고점 대비 0%네요. 이건 너무 올랐다가 지금 망가진 거죠. 또 반대로 SK의 그룹 중에서 이제 고점 대비 신고가 대비 하나도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요? 얘는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GS 리테일 같은 거 볼까요? 그렇죠? 자, GS 리테일은 뭐죠? 우리가 GS 편의점, GS 25인가요? 24인가요? 잘 안 가서 25인 것 같습니다. GS 25 맞죠? 69,000원을 찍고 지금 33,000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다고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있는 거죠. 뭔가 올라갈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편의점 시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변화가 우리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근데 지금 편의점도 안 가는 거죠. 이제 배달만 시켜 먹으니까. 네. 그냥 배달의 민족 시키면 되지. 굳이 GS를 편의점도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 옛날에는 뭐 한강 반포 가서 편의점 가서 엄청 사서 뭔가 이렇게 한강에서 먹었는데 그 편의점을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S 리테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되면 GS 리테일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어떤 경제의 변화,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과거에 대북 철도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지금 다 꼬꾸라졌죠. 예. 근데 다시 살아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 철도 수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고속철도를 넣는데 현대 로템까지 쓴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금리도 중요한데요. 예. 그 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도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업의 가치의 어떤 센세이션한 변화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푸드, 뭐 롯데칠성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절었습니다. 그렇죠. 30만원에서 14만원 반토막 났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가 모두가 음료수를 손에 들고 다닐 때가 되면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당장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죠. 이런 변화들을 잘 캐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경제의 흐름보다는 어떤 이런 눈치껏 뭔가 이 어떤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기업이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잘 캐치한 사람들은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또 트렌드만 쫓아서 테마만 쫓아서 막 재무제표 안 좋고 막 회사가 엉망진창인데 그런 기업 투자했다가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주식을 잘 하려면 단순히 눈치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내가 경제학 박사여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수학 박사도 안 되고요. 내가 물리학 박사니까 공식을 대입해서 아니요. 공식대로도 안 됩니다. 예, 공식도 아니고 함수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모멘텀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모멘텀만 좋으면 올라가는. 내가 산 주식 예를 들어서 같은 테마인데 왜 내 주식만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급등주는 사지 말래. 테마인데 우주항공 테마니까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 제일 급등한 거 빼고 남은 사야지. 근데 그 급등한 것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호가 막히고요. 그게 주식이에요. 오늘도 뭐 5G가 이제 6G로 넘어갔는데 KMW가 제일 많이 떨어지니까 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안 사야지 하고 했는데 KMW 올라가는 거죠. KMW라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해야지. 너무 좋은 회사인데 근데 KMW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올라가는 거죠. 너무 좋은데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시세의 고저와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성장성과. 근데 또 보니까 기업의 뭐 오너가 이미 다 헤쳐먹었더라, 작전 주더라, 뭐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제 다 헤쳐먹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대주주도 없는 깡통, 빈 깡통인데 마지막 설거지하더라. 뭐 10배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죠 도대체 주식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도 없고 노답도 없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도 손을 못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묘한 재미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저도.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까지 저도 정답을 못 찾았습니다. 아마 죽기 전까지 못 찾을 거예요. 여러분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딱 한 종목만 사면 되겠죠.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 딱 한 종목만 얘기하면 이 유튜브는 1000만 뷰가 나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또 한 종목만 알면 돼요. 한 달 뒤에 한 종목, 매달 한 종목씩만 알면 됩니다. 올라가 주시는 종목. 그 주식만 하나만 알면 저는 억만장자가 되고 천억만장자가 되고 앞으로 주식 방송 찍을 필요가 없죠. 그냥 제가 있는 전 재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그 주식 하나만 사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S&P500이라는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게 딱 10만원짜리가 딱 15만원까지만 올라가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모든 재산을 빚을 내서 다 끌어와서 레버리지를 10배를 동원해서 사서 10만원에 사서 15만원에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저는 그냥 100만장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하지 않는, 내가 작전 세력이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작전 세력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어렵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데도 어려워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금리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금융주입니다. 은행과 보험. 이쪽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약간 둔탁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기업의 실적 모멘텀으로 또 갈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비록 뭐 오늘 NC소프트 급락하고 뭐 주식이 정말 어려웠지만 또 이 와중에서도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